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돌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경제TV 전문가 방송에서는 유료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반복 학습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편집자 구합니다. 유능한 편집자분이 제 영상을 편집해주면 영상 퀄리티가 더 좋아질 테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아지겠죠? 혹시 주위에 유능한 유튜브 편집자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이메일 탑트레이더777naver.com으로 성명, 연락처, 본인 설명 등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료 강의를 무료로 풀고 구독자가 늘고 그러면서 저를 시기하거나 음해하는 댓글이 하나씩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저를 지켜주셔야 제가 양질의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주식 강의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소리 깔끔하시고 군더더기 하나 없으시고 자만하지 않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되고 있다고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자만하지 않으시고 라고 쓰셨는데 진짜 고수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수가 되기까지 온갖 경험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자만하면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돈을 번 고수도 자만하면 이 시장에서 토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 중고수 이런 단계에서 자만을 많이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만을 했죠. 이 시장의 돈이 다 내 돈 같고 매일매일 수백만 원씩 벌고 일 단위로 수백만 원씩 매일 벌면 젊은 나이에 내 세상 같죠. 네. 그러다가 자만하다가 다쳤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서 자만하면 다칩니다.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주식 유튜버 중에 자만하는 사람, 자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그게 코끼리인 줄 아는데 강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진짜 돌파, 가짜 돌파를 구별하는 방법, 돌파 확률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난 10월 18일 윌비스가 장중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가를 찍기 전에 이 앞에서 이렇게 미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장기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장기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스권을 보기 위해서 12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박스권을 볼 때 꼬리를 제하고 보는 경우도 있고 꼬리까지 다 포함하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꼬리를 제하든 꼬리를 포함하든 포함하진 않든 박스권이 있었고요. 그 박스권을 결국 돌파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찍는 그런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을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빠질지 여기서 저항 받고 빠지려다가 돌파할지 이것을 아는 방법,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거죠. 아, 여기서는 저항받을 확률이 높겠구나. 10월 16일은 저항받고 쭉 빠졌죠. 반대로 10월 18일은 저항받다가 돌파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기본 개념, 기본기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는 뭐예요? 매수세가 강해서 하락세를 저지하거나 상승 반전시키는 가격대입니다. 저항은 뭐예요? 매도세가 강해서 상승세를 저지하거나 하락 반전시키는 가격대입니다. 표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시세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현재 하락세가 살아있는 거죠. 빠지고 있다는 건. 하락세가 살아있다는 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가격대에서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멈추게 만들고 거기서 상승 반전시키는 그런 가격대를 지지 가격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건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저항 구간에서 강한 매도세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세가 강해서 상승세를 멈추게 하고 하락 반전시키는 가격대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지와 저항의 기초 개념인데요. 강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강한 지지가 됩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첫 번째 기본 성질입니다. 강한 지지가 이탈이 되면 강한 저항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강한 저항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 강한 저항을 앞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는데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저항은 지지가 됩니다. 이 돌파하는 순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거죠. 강력한 매집 주체가 들어갔다는 거고, 통상 그런 자리로 처음 눌릴 때, 특히 처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상승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탈이 되면요, 그 이탈이 되는 순간 강력한 매도세가 출현을 했다는 거고, 그 자리로 다시 반등할 때 다시 강한 매도세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자리로 처음 반등할 때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과 첫 번째 성질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20분봉에서 확인했는데 이렇게 저항을 여러 번 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30분봉으로 보면 16일 날 상승하다가 그 부근에서 부딪히고 쪽 빠졌죠. 그런데 18일에는 그 자리에서 한번 부딪혔습니다.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건 부딪혔다는 거죠. 그런데 눌렸다가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3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면요, 자, 그 저항의 돌파를 처음에 닿았을 때는 저항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거래량 고점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서 양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급증했죠. 평소 거래량의 몇 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보통 극초반에 거래량이 많은데요, 극초반 거래량보다 10배 가까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빠졌죠.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연료와 같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초적인 설명, 거래량과 주가의 비밀 공개, 거래량의 비밀 2, 이런 영상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이 나왔죠. 거래량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결국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지금 3분봉 하나에 3%가 넘습니다. 3%가 넘는 게 약 10%가 돌파하는 순간부터 약 10%가 9분 만에, 3분봉 3개 9분 만에 약 10%가 나온 겁니다. 자, 그 전에 16일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 부근에서 부딪혔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항에 부딪히고 수직으로 떨어졌죠. 직전에 양봉을 감싸는 장대 음봉, 뭐예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죠. 요거는 캔들 강의 참조하시고요. 캔들 거래량, 가장 중요한 게 캔들 거래량, 그 다음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제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채널을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기법 전체,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만들기,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여기 보시면 그런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캔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뭐 초보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캔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 캔들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고, 그 전에 양봉보다 이 음봉의 거래량이 더 늘었죠. 직전의 양봉보다 지금 이 음봉의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승해서 이 양봉, 장대 양봉의 거래량보다 그 다음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더 늘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항을 제대로 받았구나, 역V자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올라갔다 바로 더 강한 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저항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돌파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음봉의 상단이 고점이 돼서 다음 저항이 돼서 쌍봉이 되고, 쌍봉이 됐죠. 이렇게 봉우리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봉우리 만들어지고,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 높이만큼 기본적으로 쌍봉의 높이가 기본 하락 목표치가 되죠. 그만큼 빠지고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서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흘러내린 거죠. 자, 제가 먼저 일봉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일봉 설명을 먼저 안 드렸네요. 일봉 먼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여기 이렇게 미니 박스가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박스 상단에 선을 그을 때 선을 긋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최고점에 이 꼬리 고점에 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요. 고점에다 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 또는 꼬리를 제외하고 몸통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선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이 음봉이 이 구간 안에서 몸통, 꼬리를 제외한 몸통 기준 가장 높은 자리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 긋지 않고 여기다,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다 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냥 바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본인의 실력을 쌓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제가 쭉 설명하고 쭉 들을 때는 아는데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는 그런 것이 본인의 실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을 그었다면, 그게 의미 있는 선이라면 그 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봉에도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고 그 앞에 지지가 됐던 자리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1175원, 1245원, 이런 선을 분봉에다가 미리 그어 놓는 겁니다. 또는 미리 그어 놓지 않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그때라도 긋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아침에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파하기 전에, 이것을 이미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 이미 화살표 신호가 3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4개가 나왔는데 이 미니 박스를 돌파하기 전에 이미 화살표 신호 3개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화살표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살표 3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이 앞에서는 이 종목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살표 신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실시간 검색이 띵 하고 뜨는 걸 보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 종목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날라가겠는데 하고 여기서 바로 덥석 사는 사람도 있겠죠. 덥석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야, 이거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지켜보자 하고 지켜보다가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분봉 차트 매매 방법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봉 차트 매매 방법을 보면 분봉 차트 단타 매매 개인도 수익 낼 수 있다. 4주 전인데 조회수 35,000, 나쁘지 않네요. 그 영상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2개에서 3개 전후 2개에서 4개, 2개, 3개, 4개의 조정 캔들이 나오고 나서 12평을
붕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상승 눌림 상승 3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 그 설명,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을 보시고요.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래량,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래량 부분, 상승할 땐 거래량이 늘고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주는 게 중요하고, 이 장대 양봉이 있을 때 가급적 장대 양봉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 여기서 꼬리가 살짝 내려왔지만 꼬리가 내려왔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오히려 받아냈죠. 이걸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205원짜리입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의 선을 긋는 건 여기 봉중심선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 하면 바로 그냥 쉽게 한 방에 그릴 수가 있고요. 이 도구 차트 툴 편집에 들어가서 도구 분석 도구에 보면 그 아래 봉중심선이 있어서 그걸 추가해서 여기다 넣어 놓고 바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저 자리를 1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아까 일단 봉중심 자리가 1205원인가요? 네, 1205원입니다. 요걸 기억을 하시고 1205원을 기억을 하고 이 봉중심선을 보면은 1205원의 선을 그려볼게요. 항상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것이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60분봉이든 30분봉이든 15분봉이든 10분, 5분, 3분봉이든 1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봉 중심은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고, 거기서 그런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는 시세가 강한 시세입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황금 맥점 큰 수익 주는 자리, 요거 3주 전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 고수들의 매매 방법, 뭐 요런 영상 보시고, 또 어제 올려드린 황금 맥점 또 터졌다, 진짜 차트 분석 필청,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댓글에 저를 보시고 잘생겼다라고 써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접니다. 예전에 토마토 TV 방송 출연할 때 그 방송 화면 캡처한 거고요. 요것도 저고요. 그리고 요것도 접니다. 네. 나중에 혹시 원본 사진이 궁금하신 분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05원에서 보면 1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죠. 자, 어떻습니까? 1205원까지 내려왔는데 바로 양봉으로 들어 올렸죠. 그리고 1205원을 살짝 깨자마자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망치형. 뭐예요? 매물을 소화하는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한 거죠.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 하락세의 매물을 받아내서 상승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뭐예요? 저점 매수하면서 아래 꼬리를 받아내고 양봉으로 돌리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경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3분봉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양봉의 중심에서 지키면서 조정 캔들이 3개 전후로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이 시작될 때, 이럴 때 거래량이 다시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경우는 돌파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앞이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돌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일단 이 하락 장악형 대량거래 장대 음봉 직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난 캔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당장 돌파할 가능성이 낮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거기서 음봉 상단에서 딱 부딪히고 이중 고점 M 패턴을 만들고 M자 패턴을 만들고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돌파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면, 돌파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경우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돼야 되는데요. 강력한 매수세는 이 대량 거래가 일단 강력한 매수세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가파른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면 돌파하기 힘듭니다.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힘이 집중돼야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 나무 젓가락을 손날로 쳐서 부러뜨린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약한 힘으로 10번, 100번을 쳐도 안 부러지죠.
강하게 한번 탁 쳐야 부러지지 않습니까? 힘에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고 대량 거리가 수반되면서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는 것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돌파 전 사전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 돌파 전 사전 동작을 통해서 매물이 흡수가 되고 매도세가 소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주가가 그 위로 돌파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는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면 강하게 올라가고 다음에 눌렸다가도 또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3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에서 지저분한 이평선을 한번 지워보고요. 5일선에 해당하는 62평과 11선에 해당하는 122평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죠. 근데 이 앞에서는 122평이 우하향, 62평 우하향, 62평이 122평보다 아래에 있는 역배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빠지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2평,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5일선이 우상향이 됐고요. 5일선이 우상향이 됐죠. 121선이 우상향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올라갔을 때는 121선 우하향 중에 돌파 시도가 나온 거죠. 61선 우하향 중에 돌파 시도가 나온 거죠. 또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역배열 중에 돌파 시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배열로 바뀌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정배열로 바뀌면서 돌파 시도가 나온 거죠. 어디가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정배열로 바뀌고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가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3분봉 하나 가지고 또는 30분봉, 15분봉 하나 가지고도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은지를 알 수는 있지만 더 확률을 높이려면 교차 검증, 중복 검증이 되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많이 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1봉으로 다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미니 박스가 있는데 이 미니 박스 안에서 항상 지금 미니 박스 안에서 저점이 살짝 낮아졌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면서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고 저점 바닥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한번 올라갔다가 바닥에서 올라가면 저점을 낮추고 내려왔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힘에 붙인다는 거고 한번 올라갔다가 눌려서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그 매물을 한번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가는 거죠. 5일선이 우상향되고 11선이 밑에서 또 우상향으로 받쳐주고 이걸 자세히 보면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아랫꼬리가 달린 미니 망치, 사실은 도치 형태에 가까운 캔들이 나왔습니다. 미니 망치, 단봉, 도치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물을 흡수하는 21선 위에서 매물을 흡수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그 박스권 흐름으로 다시 차트가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낮아졌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드물고 올라갔다가 눌려서 이 중심 전후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갔을 때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9일 재지가 과거에 300% 이상 시세가 나왔을 때요. 4월 말 5월 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11선 중심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지 하향 이탈할지는 사실 미리 예단하기가 어렵죠. 이게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도 아니고 뭐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도 아니고 테마주 성격의 종목인데 그래핀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꿈이 되고 그냥 작전성으로 끝나고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 바로 올라갔을 때 일단 요거는 선을 러프하게 그을게요. 이 하단에서 바로 올라갔을 때 돌파하기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항에서 부딪히고 다시 빠지는데 일단 21선을 지키면서 여기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음날 한번 장중 눌림이 나왔죠. 이렇게 사전 동작, 예비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미니 망치, 도찌에 가까운 도찌 성격의 미니 망치가 나오면서 매물을 흡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날 돌파가 나온 겁니다. 바로 한 방에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뭐가 많다고요? 돌파 전 사전 동작을 통해서 매물을 흡수하고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한지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테스트를 한번 하고 매도세가 소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평선을 정배열 만들면서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눌리면서 5이평, 12평, 22평 완전히 이평선이 뭉쳐 있었죠. 50, 20이 완전히 뭉쳐 있다가 수렴으로 팍 펼쳐지면서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더 이평선 모든 장기 이평선까지 수렴이 됐다가 촥 우상향 펼쳐지면서 정배열 수렴 정배열 초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급등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전 예비 동작도 이렇게 시그널 화살표로 만들면 정말 찾기가 편하겠죠. 이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주목했는데 3달 가까이 횡보하면서 이 종목을 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 다른 종목들 7월 여기가 7월 말인데 이미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엄청 세게 움직일 때니까 이 종목을 사람들이 잊고 저도 잊고 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예비 동작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딱 떠주면 좋겠죠. 그래서 화살표 신호 만드는 방법들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만드는 것을 참조하셔서 공부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비스 일봉을 보면은 이 481선과 이 선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자, 이 선을 보면 이 앞에서 여기서 뭘 만들었어요? 여러 번 부딪힌 자리이면서 거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급락이 나오고 반등했다 또 빠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하락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 M 패턴 쌍봉이죠. 그렇게 하락 추세를 만든 그런 쌍봉의 상단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길게 해서 보면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의 자리고 그 자리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리고 우하향 중인 481선과 겹쳐 있을 때 그 자리를 돌파하기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 자리에 처음 올라온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한 번에 돌파하기가 힘들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힘을 흡수하고 힘을 다시 모으고 올라가면서 단기 돌파가 나온 거죠. 여기서도 이 큰 돌파를 이 1480원 부근의 저항을 돌파하려면 여기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게 올라가야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 이런 자리에서 이게 상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상따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매물 흡수를 잘하고 매집 패턴이 나오면서 돌파해서 만약에 상한가 간다.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상따가 확률이 더 높죠.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돌파 상한가가 완성됐을 때는 그 다음 날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런 강력한 저항, 이 저항 자리가 정말 오랫동안 저항을 형성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을 한 방에 바닥에서 저점을 깨는 바닥이 나오고 나서 한 방에 돌파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쉽게 고점에서 물리지 않고
들고 있다면 매도를 잘하고 최소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저항 자리를 체크해 놓고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간다면 그 종목을 볼 때 저항을 체크해서 그 저항이 분봉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분봉과 호가창을 그때 보셔야 돼요. 그런 저항을 체크 안 하고 그 종목을 보고 있으면 홀라당 세력의 장난질에 나도 모르게 꼬임을 당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달 4월 18일 고점 찍고요. 그 다음 4월 22일 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분봉을 한번 보면요. 한번 30분봉으로 일단 볼게요. 자, 4월 18일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음봉이 나오면서 쭉 급락을 했어요. 상승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저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 부근 이 앞뒤로 또 그 근처에서 한 틱 차이입니다. 한 틱 차이. 1485원, 1480원. 한 틱 차이이기 때문에 한 틱은 거의 같은 거나 다름없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계속 부딪히고 한 틱 차이로 같은 가격대에서 부딪히고 결국에는 복합 쌍봉을 만들고 빠졌으니까요. 근데 왜 이 하필 이 1485원이 강력한 80원, 85원이 강력한 저항이 됐을까요? 이 30분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4월 18일 날에 3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4월 18일에 3분봉 나와라. 뿅. 네. 자, 보세요. 4월 18일 날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또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 음봉, 영망치가 나왔죠. 영망치가 나오고 급락을 했습니다. 직전의 파동을 대부분 반납시키는 하락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어요.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려면 최소한 직전의 상승 파동의 중심 부근에서는 아니면 그 위에서 저점을 만들면 더 좋고요. 3분의 1, 38.2%,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38.2%, 그 다음 50%. 거기서는 지지를 받고 돌려야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되고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직전에 상승 파동을 다 반납을 했다. 그리고 앞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영망치가 나왔다.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거기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깨지면서 기본 M 패턴이 된 거죠. 고점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건 이 중간 저점이 깨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기본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M 패턴을 만든 이 넥선은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요. 추세 전환 변곡 폭착 할 때 해셜 패턴을 알려드렸는데, 해셜 패턴의 목선, 넥라인, 기준선 기억나시죠? 그 자리가 깨지면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고, 역시나 M 패턴의 이 목선이 깨지면, M 패턴의 기준선이 깨지면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가 이후에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알고 패턴의 기준이 되는 자리, 패턴의 기준선, 지지선, 저항선을 알면 여기서 아침에 상승 출발할 때 시초가에 다 팔아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사서 이 앞에서 사서 물렸던 사람, 또는 이 눌림목에서 사서 한 번은 다시 올라가겠지 기대하고 단타로 들어간 사람, 고점에서 매도를 잘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가 어렵다는 댓글을 종종 쓰시는데, 매도를 잘하려면 이런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이런 중요한 지지 저항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결국 그 자리가 금요일 10월 18일에도 저항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갈 때마다 부딪히고 결국은 상한가 가려는 힘은 있었지만 더 강한 매물이, 더 강한 매도세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돌파, 가짜 돌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 알려드리고, 반드시 반복 학습하시고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그걸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학습, 소액으로 실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좀 더 밀도 있게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강의를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유료 강의급 기법과 시황, 관심 종목 영상을 꾸준히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고 고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고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 수업료를 바치게 되는데 그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아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경제TV 그리고 토마토TV에서 7년 방송을 하면서 강의를 1000번 이상, 수천 번 했겠죠. 무료 강의, 유료 강의 정말 많이 했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줄이고 고수가 되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양질의 강의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세 분석 원리, 추세 분석, 지지와 저항 분석, 파동 분석, 패턴 분석,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 해석, 관심 종목 선정 관리, 매수 타이밍 선정과 실전 매매 사례, 유튜브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20년 가까운 실전 투자 노하우를 녹여서 초보자분들이 고수가 되는 시간을 줄이고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나 오픈 카톡방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